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쇽.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야 됐네. 네. 자, 2학년 과제풀이 보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오답률 높았던 순위대로 번호는 27번, 3번, 19번, 23번, 55번인데 몇몇 문제 끊어서 가도록 하고요. 문학, 비문학 순서로 갈 것이고 풀이를 다행히 조금 한 형태라서 풀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길어도 30분, 진짜 길면 1시간인데 오늘은 30분 이내로 끝날 거예요.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27번 한번 볼 텐데 이러한 문제는 실제 내신 형태로 좀 많이 나옵니다. 좀 클래식한 형태의 문제고요. 예, 과거 유형의 문제긴 한데 여기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에 나타난 보십시오. 시적 상황. 보통 그런데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서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무도화가 님과 이별했다. 근데 님이 뭐 했다?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슬픔 더불어서 체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가에서도 비슷한 요소를 고려해야죠. 이별 상황, 슬픔, 체념적 요소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별만 따지면 1번, 2번, 그리고 5번 정도 가능할 겁니다. 3번, 4번은 아니니까요. 4번은 자신이 죽으면 풍장, 바람에 갈 수 있도록 묻어두는 게 아니라 배 같은데 이렇게 시신을 실어서 묶어두면 이게 자연히 가다가 사라지고 뭐 수장, 풍장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요소로 3번, 4번은 아니고요. 1, 2번 볼 텐데 아마 1번이 제일 헷갈렸을 겁니다. 뭐 잘 아시는 작품이니까 진달래꽃 아니야? 라고 했을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간 때가 아닙니다. 무슨 때? 가실 때는이니까 아직 이별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오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이별은 아직 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신 때가 아니라 가실 때는 해놨고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그러니까 님과 내가 이별할 상황이 되면 님을 보내드리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슬퍼하면서가 되겠죠. 그러면 아직 이별, 슬픔, 체념, 그리움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멉니다. 2번 한번 보시죠.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이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비오는 서역 산만리. 님이 뭐 했습니까? 죽었죠. 네. 흰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님과 이별했네요. 님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가서 슬프고 그립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기억하실 거. 님이 뭐 했습니까? 서역 산만리. 가버리셨죠. 근데 그냥 say bye라고 간 게 아니라 죽은 님이 되잖아요. 님이 돌아가셨으면 다시 살아오지 못하겠죠. 부활도 아니라. 그럼 정해진 겁니다. 님과 이별, 이로 인한 슬픔, 아내의 죽음, 님이 죽음을 맞이했으니 다시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 체념적 정서. 그러면 2번이 답이겠죠. 5번 보시면 먼 산 구비구비 돌아갔기로 구비마다 슬픔 린다. 이별 맞고요. 슬픔 맞는데 어쩐지 울음이 돌고 생각인 그리움처럼 길은 신랄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님의 소리, 님의 흔적, 그리움이 가득하다는 건 맞는데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체념이란 정서가 붙게 되면 2번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 보시면 공무도화가 기억하실 거 뭐 이별, 님의 죽음, 슬픔, 그리움 더불어서 뭐 아예 돌아가셨으니까 살아오지 못할 것이다. 체념. 그러면 님과의 이별인데 님의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몇 번이 가깝겠다. 2번이 가깝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3번이랍니다. 27번 해봤고요. 자, 이제 3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19번, 23번, 55번은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빼고 한 두세 문제 더인데
일찍 마치겠네요. 2학년들 좋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시면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도출하는 전제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라고 했는데 요거는 워드로 조금 적어 볼게요. 이 생략된 전제, 이 문제가 당해 연도에도 학생들에게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제입니다. 아이고, 얍얍. 자, 보시면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지식과 관련된 순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중요하시게 보셔야 되는 게 100% 아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무엇이다? 실질적으로는 정보의 정리 수준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잠깐만요. 소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좋겠네요.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순서를 한번 잡아 볼 텐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요 두 개 콤보를 보면 조금 깔끔해지겠죠? 네, 여기서 보면 순서를 한번 보세요.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남겨질 거는 이러한 내용 같습니다. 어이구. 이게 아닌데요. 자, 잠깐만요. 자, 다시. 아이고, 내용이 쿡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제가 센스 없게 접근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끊었다 다시 갈게요. 자,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정보가 단순히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정보와 관련된 요소 혹은 정보의 정리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의 순서, 대상 교체, 이런 요소들로 나뉘게 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적어야 되네요. 쇽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대상들로부터, 그러면 감각 경험이 있고요. 이를 통해 대상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맞죠? 여기서 보시면 일반 법칙과 관련된 지식이 나오면 경험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이 선지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뭐 관련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귀납 추리는 뭐에 기초해 있다?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면 추리가 먼저예요? 법칙이 먼저예요? 이 선지에 따르면. 귀납 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그러면 추리 다음에 법칙이 나오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 귀납 추리가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일반 법칙 다음에 귀납 추리가 나와야 되죠. 다시 갈게요.
귀납 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그럼 이 말은 법칙 다음에 귀납 추리인데 이 윗글의 내용은 뭡니까? 추리 다음에 법칙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죠. 순서 교체. 그 다음에 지식을 확장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확장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 근데 3번 보세요. 경험에서 뭐다? 귀납 추리로 갈 때 그대로 가야 나머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3번에 보시면 귀납 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뭐 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아니죠. 예, 맞죠. 아니죠랍니다. 바꿔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하고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답이 3번이 돼야 되겠죠. 넘어서거나 도출되지 않으면 정보가 통하지 않으니 잘못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3번 그리고 또 많이 틀리신 게 19번인데 19번 가기 전에 17번부터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소재는 이 부분만 보면 심신이원론이죠. 서론만 보면. 심신이원론에 대한 상식이 있다. 하나는 구분된다. 하나는 뭐다? 연결된다는 것인데, 즉 이원론의 입장에서 첫 번째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평행론, 부수현상론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구분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분이라는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고 보니 두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하다는 동일론이다. 그래서 이 글은 재미있게 중심 소재가 어디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가야 실제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온 내용이 되겠죠. 그럼 뭐다? 이 사건 두 개는, 즉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뭐 되지 않는다. 구별되지 않는다. 요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좀 많이 들었던 게 17번이기도 해요. 5번 한번 보십시오. 동일론, 마지막 소재는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래요. 하나의 상식은 뭔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론에 가면 최소한 뭐는 부정됩니까? 그렇죠. 구분된다는 거는 부정되니까 모두 성립할 수 없다가 될 것이고, 자, 자주 드리는 말씀, 보기는 반드시 윗글의 예시 주제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수현상론인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보셔야 돼요. 부수현상론의 설명을 보시면 육체가 다른 육체의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혹은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반대로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죠. 부수적인 게 되겠죠. 그럼 이 내용도 그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X는 Y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Y는 X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몇 번이 됩니까? 찾아보니까 보십시오. 조수 간만은 다른 것들에 영향을 줘요. 그러나 누구는 다른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신적 사건이 되겠죠. 네, 그럼 됐습니다. 조수간만은 다른 개펄의 형성 등과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되고 달의 모양은 인과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19번 체크하실 때 육체는 정신에게 영향을 주고 정신은 육체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베이스하고 연결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걸로 살펴보면 19번은 몇 번이 돼야 되죠? 2번이 되겠죠, 그죠? 예. C가 정신적 사건인 것을 밝혀내주는 게 중요하니까. 기억은 A는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결국에는 GPS의 원리죠. 내용은 현재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위치를 파악하는 거, 위치 파악 원리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쭉 과정이 나오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다? 우주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 두 교점 중 지구 표면 가까이에 있는 지점이죠. 자, 그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 아이가 뭐다? 자신의 현재 위치가 하고 된다. 그러면
이 내용도 현재 위치하고 연결한 걸로 보셔야 되겠죠? 이 중에 제일 가까운 거 뭐가 되겠습니까? P1이 될 거고요. 예, 여기 있는 요소.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시간도 적게 걸린다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4번 보십시오. 걸린 시간. 여기 제일 가깝죠? 이 가까운 아이가 뭐가 됩니까? 걸린 시간이 더 길다고 했으니 적절하진 않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 내용을 내가 전부 다 외우고 정리하겠어. 그게 아니라 핵심 주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GPS의 현재 위치 파악 원리, 시간과 거리의 상관관계, 제일 가까운 지점이 현재 위치다. 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군요. 네. 너무 짧은데요. 여러분을 더 괴롭힐 문제 잠깐만요. 하나 정도만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네, 하나 정도만. 46번 보시면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는 했는데 주제가 데카르트의 좌표계인데 보십시오. 거리를 알면 위치가 정확하게 되는 건데 핵심은 실제 거리가 아니라 좌표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것들 기억해서 점검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아닌 좌표다, 좌표. 그러니 46이 요 번호가 됐었죠.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꼭 점검해 두시고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하면 너희들 화낼 거니 짧게라도 보시고 자료 조금 더 잘 채워서 가도록 할게요. 그 시간 업데이트는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미리 찍어 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동영상 돌아가면서 좀 오류도 나고 새로 찍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조금씩 미스가 생기네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보충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